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와, 너무 창피합니다.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도착 장면을 좀 보시면 말이죠. 왜 늦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래픽, 교통체증이라고 말합니다. 뭐 막히면 늦을 수 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10시 회의인데 10시 5분에 숙소에서 나왔답니다. 아니, 애초에 늦게 나와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왕이가 강경화를 대하는 태도를 아시겠죠?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하면서 팔을 툭툭 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상당히 무례한 태도로 알려져 있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를 할 때 하는 행동인데 이번에도 하고 갔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이 다른 나라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는 행동 알만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왔을까요? 11월 26일은 장진호 전투, 미군의 희생이 가장 큰 전투였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대승한 날이었죠. 일부러 미국 엿 먹으라고 이날 왔습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맞대응을 하며 중국 공산당의 악행에도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주시한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에게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경제 파탄 냈으면 외교라도 잘해야죠. 외교도 자신 없으면 정치라도 잘해야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부, 제가 날카롭게 파헤치겠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그 콘서트가 왜 망했을까요? 개그맨들보다 재밌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깐요. 추미애가 7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징계를 받은 윤석열 총장을 엄호하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웃음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진짜 웃겼습니다. 앞선 검찰총장이 최동우, 뒤에 나온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입니다. 이 둘을 내쳤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저는 여기까진 웃음을 참다가 이 부분에서 터졌습니다.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하신 소신입니다. 정말 추 장관님 대단하신 소신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까요? 조국이 과거 발언으로 욕을 먹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생각이 바뀌었다. 아, 그렇군요. 생각이 바뀌셨군요. 알겠습니다.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국민은 이성보다 감성에 휘둘리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고요. 이렇게 대놓고 내로남불 거짓말을 해도 하도 당당하고 뻔뻔하니까 듣는 우리가 잘못됐나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참모분들 왜 이렇게 뻔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죄송하다고 했냔 말입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저렇게 대놓고 오히려 소리쳤어야지요. 참 하루만 지나도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핵심만 짚겠습니다. 우선 이낙연이 윤석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야당과 윤석열 측이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한 건 했습니다. 좋다. 받고 더블로 가자. 국정조사를 받겠다. 대신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한다고요. 그렇죠. 논란이 되는 두 인물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이 침묵합니다. 이낙연이 나름 강한 패를 꺼내들었는데 상대가 더 크게 걸어버리니 당황합니다. 이에 박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조사는 보통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꿉니다. 김종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라는 말을 꺼냈답니다. 참 대단합니다. 아니, 진짜로 민주당 끝짝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나요?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이것을 보고도 지지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를 할 경우 지난번 국회에서 화제가 된 것처럼 또 윤석열의 인지도만 높여준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낙연은 정말 대권 1위 후보가 지금은 똥볼만 차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골리앗과도 같은 상대였는데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판부 사찰로 논란이 되는 문건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검찰에서 판사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이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에 휩쓸린다, 언행이 부드럽다, 소극적이다,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불출석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 이게 정말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가 될 것인가요?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들은 기분 나쁠만 하다. 그러나 도청이나 수사로 얻은 정보도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보고용으로 쓰인다면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무조건 윤석열 총장을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대기윤도 아니고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러한 내용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검찰총장이 시키지 않았다면 직무가 정지될 사유가 아닙니다. 왜 이 일을 검찰총장과 연관 짓냐는 말입니다. MBC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판사 30여 명을 분석했다. 그런데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댓글이 10,000개가 넘게 달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사찰이야. 그러니까 구술을 했지. 그런 IQ니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니 만약 이게 정말로 문제인데 왜 검찰 내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을 따를까요? 이 명단 다른 방송에서도 보셨을 듯합니다. 고검장 중에서 조남관, 고기영만 불참했습니다. 이 둘이 추미애 최측근입니다. 그 외 고검장 모두 윤석열을 따랐습니다. 검사장은 더합니다. 이성윤과 추미애가 승진시킨 검사장을 제외한 17명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제발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드루킹으로 모든 여론 조작이 가능했다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 2020년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까? 윤석열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10,000명의 사람들, 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우기는 걸까요? 이제 와서 내가 드루킹에 속았구나, 사실 민주당이 더 더러웠구나 인정을 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게 됩니다. 몇십 년간 밥상머리에서 부모님에게 듣던 우파는 부패했다, 민주당이 깨끗하다, 조국과 추미애는 정의롭다, 그렇게 김어준 방송에서 보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세게 부정하고 그 대상으로 윤석열을 찝어 공격합니다. PD수첩의 한 영상 일부분입니다. 이 여성분은 현재 서울 노원구에 전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문을 뽑았다고 하는데 말을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잡겠다고 확신을 하고 공약을 걸고 저희도 그걸 믿음으로써, 사실 저희가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갖고 조금은 더 안정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고 믿으며 집을 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전세값은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며 평생 전세, 그 다음에 월세를 내며 살게 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후회하면 양반입니다. 이래도 또 다음에는 민주당 뽑겠지만요. 저는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이낙연이 말한 대로 국정조사하고 제대로 조사하자고요. 그렇게 판사들을 몰래 사찰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까보잔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묻고 대신 추미애까지도 수사를 해보자고요. 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철수했을까요? 찔리는 게 많으니 억지인 것을 자기들이 시인한 꼴입니다. 당당하면 다 공개하십시오. 윤석열처럼.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수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 등등 셀 수도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 뒤에는 항상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과연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입니다. 진정한 여성 인권 신장에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여자라 무시하는 거냐는 식으로 나오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현재의 직위와 어우러져 지금과 같은 태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사 생활 10년 차에 사표를 내고 김대중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며 그 이후로 20년간 정당을 무려 8번이나 바꾸며
정치활동만 한 정치인입니다. 과연 그녀가 검찰과 법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임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교안 대표가 있었죠. 국정원장도 국정원 출신이 임명되어야 정상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비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하려 했죠. 그런데 웬걸 과거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까지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다가 무효 판결을 받았던 전례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여학생을 기숙사방에 데려오다 걸려 퇴학 처분을 받을 뻔하지만 교장에게 압력을 가해 이를 막았고, 아들의 서울대 화려한 스펙으로 수시에 합격하지만 부정입학 의혹이 나타나며 결국 불명예스럽게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연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비법조인 출신 첫 장관이죠. 그러나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전과와 로스쿨 특혜 의혹, 제자 학대, 특히 검찰청 내부의 성추문 은폐 의혹이 더해지며 법무부의 위상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이 조국, 그리고 추미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름은 젊은 시각인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요. 과연 제가 삐뚤어진 시각으로 본 것일까요? 아니면 삐뚤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8년 경상북도 달성군, 현재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3살의 추미애를 외갓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추미애는 강한 독립심을 키우면서도 현재 나타나는 반항적 기질과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이때 형성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대구의 여중여고를 졸업하며 한양대학교 법대에 진학하고 82년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특히 결혼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자신과 동기이지만 나이가 3살 많은 서성환 변호사와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서성환의 고향이 전라북도라는 점으로 인해 양가 모두로부터 선뜻 승낙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성환은 고등학교 때 당한 교통사고로 다리에 장애가 있었기에 추미애의 집안에서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종의 반항적 기질로 결혼에 성공합니다. 이후 10년간 판사로 일하며 자신을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라고 부르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여성 판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용은 경향신문의 사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기에 마치 위인전 마냥 아름다운 일대기를 묘사했습니다만, 과거의 폭로가 드러나며 그녀의 진정한 본 모습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판사 출신의 심평 변호사가 충격적인 내용을 알렸죠. 추미애가 트레이드마크인 당돌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반항적 성격으로 판사들 사이에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 처음 발령을 받자 그녀는 초임지를 지방으로 발령받은 것에 분개하며 대법원에 가서 펑펑 울며 여자를 지방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발령이라고 항의한 것입니다. 여성과 지방 발령이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누군가는 지방으로 발령을 가야 하기에 이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임 여성 장교가 최전선에 발령을 받자 국방부에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행정체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추미애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 변호사는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자신이 말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당시 추장관이 대법원에 한 인사항의는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확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추장관이 울었는지에 대한 첨언을 했는데, 추판사 이전에는 여성 판사는 모두 서울에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지만 추미애가 판사로 임용될 때 그 혜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억울하고 울 정도의 심정이었겠지요. 아마 현재 나타나는 여성으로서의 피해의식이 이때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심평 변호사가 지어낸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평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보이고요. 그런데 심평 변호사야말로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판사실 내에서 금품수수가 일어난 현장을 보고 사법부를 비판하다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당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법개혁의 적임자지 발령주에 불만 갖는 추미애가 어떻게 개혁을 한다는 것인가요? 과연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정치에 입문했을까요?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에 당시 야당 총재이던 김대중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며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합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김대중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미애의 적극성에 주변인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폭로했죠. 그 실상을요. 민주당은 추미애를 고향인 영남 지역에 출마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녀는 호남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광진구에 출마하기를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천 안 주면 탈당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쓴 권노가 국회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추미애의 당 최고위원 출마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며 협박을 하자 사람을 잘못 알아봤다고 후회를 하며 추미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고요. 이처럼 몇십 년간 같은 편 사람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추미애 장관, 현재 보복성 검찰 인사 논란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 인사의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가 2020년 1월 대대적인 교체를 하며 현 정부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두 자천시켰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그 측근들 대부분을요. 이에 반해 정부에 순응하는 호남 라인 검사들을 기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의 과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의로운 판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 문제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